절대 전략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설 연휴 전후로 지수의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4거래일째 오름세인데요. 오늘 한마디 어떤 말씀으로 주실 건가요? 기업하고 가격으로 간단하게 드렸는데요. 삼성전자 7만원, SK하이닉스 92,000원, 카카오 66,000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미국장에서 다우가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좀 쉬어가긴 했지만 굉장히 강했고요. 이 가운데서 빅테크,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 이런 논리가 나왔고 또 반도체에 대해서 또 비중 확대 의견이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우리 빅테크와 반도체주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 말씀해 주신 가격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가격대일까요? 기업들이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으려면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으려면 첫 번째로 실적이 잘 나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주위 환경이 기본적으로 갖춰진 상태여야 하느냐를 보면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전쟁이 났어요. 우리나라가 6.25가. 그러면 서울에서 아무리 맛있는 치킨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6.25가 터지면 그 전쟁 났었을 때 그 권리금을 제대로 받고 팔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완전히 메인 지역에서 한다 하더라도 전쟁통에서는 그냥 헐값이 거래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전쟁이란 큰 변수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니까. 공포 아닙니까? 공포. 이게 작년도까지 우리나라 시장을 계속 괴롭혔던 전쟁 요인입니다. 전쟁 요인. 제값을 못 받았던 이유. 전쟁이라는 거는 제가 비유를 한 거고요. 러시아 전쟁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 전쟁처럼 그냥 시장 상황 자체가 공포가 가득했다 이거예요. 금리 인상 요 속도가 정말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제로 금리에서 4.5%까지 거의 1년 만에 달렸지 않습니까? 전쟁 난 거죠. 6.25 터진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러니까 제값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장사를 잘하는 업체들, 흑자인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패권인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실적으로 증명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요 공포가 있으니까 제값을 못 받은 거고요.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습하게 되면 다시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더 이상 최악의 극단으로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인상 기준은 앞으로 사라지긴 어려운 키워드인데 속도에 대한 키워드는 확실히 이번에 제거가 된 거죠. 주말 연휴 기간 동안에. 해외에서 나온 여러 가지 뉴스들도 있지만 금리 이 완화 조치와 관련된 연준의 이 발언 요게 시장에 가장 공포를 제거했었던 요인이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제값 받아야죠. 제값. 흑자인데 적자 때 밸류에서 거래됐던 기업들 사업이 확장됐는데 매장이 지금 3군데 5군데로 늘어났는데 매장이 한 군데밖에 없었을 때 밸류 있었던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제값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한 흐름들이 이제 하나둘씩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자신감을 찾았어요. 자신감. 어떤 자신감? 반도체로 인한 실적 둔화 우려, 그 다음에 이 수출의 어떤 우리나라 지표의 현상들, 역선장 우려들, 자금난 문제들. 근데 2,200은 싸. 악재가 나와도. 니네 코리아지? 니네 100조는 벌게 해줄게. 그 정도 컨설팅 내가 유지해줄게.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쇼크 어쩌라고. 근데 2,200인데. 그래서 방어 나온 거예요. 가격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진짜 2,200에서는 바텀이 형성될 거나 이런 시장에 있었던 이 머니들이 구경만 하다가 진짜인가 보다 이제. 삼성전자가 58,000원 적자 때 밸류를 회복을 좀 해주니까 이거 실적이고 뭐고 간에 싸면 그냥 이제는 살리기 시작하는구나. 전쟁 끝났나 보다. 완화 조치. 제값은 좀 쳐줘야겠는데
여기서 좀 잘하는 애들 멀티플 좀 더 높게 주고, 그다음 부족한 애들은 좀 더 구경하다가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지. 요런 자금들이 지금까지 움직였었던 거예요. 야, 남 믿고 따라와. 58,000원 회복해주고, 삼성전자가 이제 직전 고점 돌파를 하는데, 해외 반도체, 이 상황이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니고, 뭐가 생긴 거냐면, 터널을 좀 지나가고 있구나, 빛이 좀 보이는구나, 이런 기대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1월 30일 날 설마 삼성전자가 여기서 자살골 놓지 않겠지? 감산 조치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기술적인 형태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이건 나도 좀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삼성전자가 딱 전고점 돌파를 하면서 여기서 버텨주면 이건 7만 원대까지 목표치 열린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팔 필요 없어요. 7만 원대까지 열어놔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삼성전자가 도장을 찍었어요. 2200 방어 라인, 그리고 2300, 그 다음에 2350, 그 다음에 이제 2400 넘어가는데, 야, 나 혼자는 부족해. 금융도 따라왔고, 배당을 했고. 다음에는 이제 하이닉스. 내가 1등이고 네가 2등 아니냐. 반도체 내가 1등, 네가 2등. 저는, 적자가 좀 큽니다. 1분기 적자, 2분기 적자, 그 다음에 뭐, 3연수 적자로 인해서 올해 한 4조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많은 거죠. 하이닉스 입장에서. 그럼 어떠냐? 싼데. 반도체 패킹 거행 끝났는데. 그죠? 6개월만 고생하면 되는 거 아니냐. 6개월만. 그러면 너도 85,000원대는 반도체가 치킨 게임 때란 말이에요. 하이닉스가. 전체 사업부가 뭐 적자 이런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그냥 하이닉스였을 때였단 말이에요. 85,000원대. 말이 안 되잖아요. 치킨 게임 때는 지금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는데 지금은 SK 하이닉스잖아요. 인수됐단 말이에요. 2013년도에. 근데 하이닉스 SK가 2012년도 말에 인수를 하면서 DDR4 출시가 2013년도 됐고 이로 인해 스마트폰 시대가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6개월만 고생하자. 적자인 건 알겠는데 너 6개월 뒤에 살아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85,000원은 꼬리를 하고 이번에 92,000원? 92,000원은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꾸준히 이야기했던 자리가 92,000원하고 85,000원이었잖아요. 그래서 꼬리로 92,000원까지는 오케이. 그러니까 92,000원은 싸다의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85,000원에서 이제 레벨업이 된 거예요. 투자 심리가 이제 온 거니까. 이제 제값은 쳐주겠다. 92,000원은. 나머지 알파는 뭐냐면 환경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거기에 부합하는 시나리오가 나오면 이제 점핑이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여기서 또 다시 등락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되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요. 누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등을 기다렸던 우리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업체들.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솔케미칼하고 솔브레인하고 동진 세미캠을 추천을 좀 드렸는데, 이제 이런 주식들도 제값을 받으려고 하는 신호들이 하나씩 확장이 되는 거예요.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목표를 조금 더 열어놓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금리에 반응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주식 중에 하나가 이제 언택트하고 게임이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는 제가 19만 원 꼬리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9만 원이라는 가격도 복잡하게 나오지 않아요. 심플하게 나옵니다. 네이버 성장 동력이 PC입니까? 모바일이지. 라인이었잖아요. 라인이 적자 때예요, 이때가. 근데 지금 흑자되잖아요. 야후하고 합병. 그러니까 제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3 정도는 가야, 얘가, 과도한 낙폭이 이제 좀 제값으로 이제 원위치가 되는 건데, 이 정도를 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카카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야, 카카오. 너가 이번 구간 동안에 자회사 상장도 연기가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화재 사건도 나고, 너한테 참 많은 악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깜빡한 게 있다. 아, 맞다. 모바일 왕자지? 네가 모바일 쪽 넘버원이지. 사라지지도 않겠구나. 금리로 인해서 그동안 좀 많이 미안했는데, 그 과도한 공포로 인해서 제값은 좀 쳐줄게. 제값은 66,000원이에요. 66,000원은 알았다. 꼬리로 하자. 누구 가격 이하에서는 안 팔게. 그 이후에 가서 좀 보자. 네가 주도 산업으로 다시 복귀는 힘들겠지만, 이제 제값으로 팔 수 있는 주식들이 이제 하나둘씩 늘어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시장은 이번 구간에 박스권을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강건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 동안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있는 종목이나 그다음에 어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차별화 대응도 잘해야 되겠지만 비중 관리나 그다음에 이제 언제 공격을 할 것이냐 방어할 것이냐 이 가격에 대한 이 밸런스만 매기면서 실천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꾸준하게 좀 제시해 드리는 전략인 거고요. 이런 것들 잘 실천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말씀해 주신 세 종목의 새 가격대 회복 이후에 더 보유해 나가는 의견이실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때 가격이 됐었을 때 한 게 아니라 지금 63,600원이면 63,600원이면 66,000원까지 아직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어떻게 해야 사는 거죠. 보유하신 분들 입장 가져가는 거고 네이버는 23이라는 가격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어떻게 해야 가져가면 되는 거지. 23만 원 꼴인데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 내가 이 주식을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이미 보유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이 가격 이상에서 팔 거냐 말 거냐 그동안에는 싸게 팔아야 되느냐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됐는데 그동안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했던 가격대들 있지 않습니까? 뭐 삼성전자 58,000원, 하이닉스는 92,000원 꼬리의 기준, 지수는 2,320 이런 것들은 매도 매수를 결정을 할 때 제값을 받고 팔 것이냐 아니냐 이런 걸 기준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고요. 목표 가격을 딱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 상황을 보면서 비중으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대응을 하셔야 앞으로 시장 구간에서 더 좋은 성과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답이 됐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의견 더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낙폭과대의 저가 매수가 살아있는 시장, 그래서 과매도 됐었던 대형주들이 주가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여러 가지 수많은 그 주가의 점들, 그 가운데서 의미 있는 가격대를 찾아내면서 이 구간에서의 밸류 다툼 잘 지켜보면서 보유와 또 혹은 매도한 이후에 또 과매도 됐을 때 또 사야 되는 국면들 계속 체크하고 있는 시간인데요. 절대 전략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카카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정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잘 지켜보시면서 또 2월 장의 대응 전략도 지금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장 상황 지켜봐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